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내년 3월 금리 인상 가능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빨라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공개된 미국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조기 긴축 의지가 드러났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될 경우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위원들이 기존 회의 때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 속도를 앞당기고 기준금리도 예상보다 빨리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 파월 의장이 재선임되면서 인플레 대응을 강조했잖아요. 그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위원들은 장기적 물가 안정과 고용 목표에 위협을 가하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낮추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고려할 때 매달 채권 매입 규모를 150억 달러 이상 줄이게 되면 기준금리 목표를 조정하기에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미국 10월 개인 소비 지출 4.1% 상승했는데 31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하죠. 예. 게다가 이 바이든 정부가 요즘 물가를 못 잡아서 지지율이 집권 이래 최저라고 하는데 물론 연준은 독립기관이라고는 합니다만 파월이 재선임 때 특명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원래 당초의 흐름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쯤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들이 많았는데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진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면 금리 인상은 일단 바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 당초 이제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이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정도면 종료가 될 예정이었지만 테이퍼링 속도를 서두른다면 내년 3월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도이체방크의 분석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사록에 나와 있는 이 인내심이라는 키워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나친 한 방향 전망은 사실 경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장의 이번 FOMC 성명서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거듭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는 건 경제에 상당한 리스크이기도 하죠. 갑자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또 소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상이 팬데믹 이전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만성 침체를 다시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간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쌓였던 주식과 또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빨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이탈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 시장의 급격한 조정이 없도록 정책 관계자들이 잘 대응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 애플 1초에 3,000달러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3,000달러를 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1초에 3,000달러씩 벌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코로나 발발 이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죠. 그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순이익을 낸 기업 바로 애플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매 초당 3,002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56만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뒤이어서 구글 알파벳이 2,239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2,153달러, 페이스북, 이제는 메타죠. 1,278달러, 아마존이 833달러 순이었습니다. 초당 350만 원이면 1분에 2억씩 벌어들인 셈이니까 예.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팬데믹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한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애플 주가도 이달 들어서 오랜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애플의 행보 앞으로도 더 계속될 걸로 보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당장 이달 초에 열린 중국의 최대 유통 행사 광군제에서도 이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0.7% 떨어졌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27%나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런 판매 호조는 내년 1분기 중국의 설 대목에 또 한 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신제품인 아이폰 13 시리즈의 판매량은 조만간 전작인 아이폰 12 시리즈의 판매량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요즘 타사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한창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당장 2023년에 나올 아이폰에 자체 개발한 5G 모뎀 칩을 탑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이 부품을 퀄컴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애플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를 통해서 현재 5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5G 모뎀 칩을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타사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공정으로 생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요즘 구하기도 어려운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
부분에서 자체적인 통제력을 갖게 된다, 이런 점이 있겠고, 특히 퀄컴에 그동안 모뎀 칩 개발을 맡기면서 내야 했던 특허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자체 개발하는 모뎀 칩은 애플의 모바일 프로세서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자 생존력을 높여가는 애플이 있다면 경쟁사 삼성의 행보는 그와는 반대로 보입니다. AMD 퀄컴과의 협력을 더 공고히 하는 모습이죠. 예, 바로 세 번째 키워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삼성 3나노 첫 고객으로 AMD와 퀄컴이 유력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3나노 공정의 첫 고객으로 AMD와 퀄컴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차세대 미세 공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3나노 미세 공정 양산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고객사가 AMD와 퀄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이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1인자는 TSMC잖아요. 예. 그런데도 AMD와 퀄컴을 삼성이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는데, 우선 차세대 기술인 3나노 공정을 양산하는 게 삼성이 TSMC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 이른바 GAA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GAA요. 예, 그렇습니다. 이 GAA 구조 좀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도입하면 기존보다 성능이 30% 향상되고 전력 소모는 50% 줄어드는 데다 칩 면적도 35% 축소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TSMC는 기존 트랜지스터 구조를 사용해서 양산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은 내년 상반기 양산이고 이 TSMC의 3나노 양산은 언제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예, 현재 TSMC는 내년 6월에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7월부터는 인텔의 CPU와 GPU를 각각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양산이 빠르다는 점 외에도 AMD와 퀄컴이 삼성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또 있는데요. 바로 TSMC의 애플 우선 정책 때문입니다. TSMC는 팬데믹 이후 파운드리 주문이 급증하자 AMD와 퀄컴에 대해서는 가격을 20%가량 인상하고, 반면 애플에 대해서는 2에서 3%만 인상하면서 이 두 회사로부터 반발을 크게 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TSMC보다는 삼성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AMD와 퀄컴이 원래 삼성과는 관계가 좋다면서요? 예, AMD는 2019년부터 삼성과 초저전력 그래픽칩 제조에 대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퀄컴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의 신작 갤럭시 S22에도 퀄컴의 차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신공장을 짓는 텍사스주 테일러시 부지 주변에 미국 최대 PC 제조사 델사를 비롯해서 AMD와 ARM 또 퀄컴 같은 이런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의 연구소와 지사가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향후 협력이 크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비밀 행보, 독자 행보 일색인 애플. 그에 반해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방미 이후 여러 가지 협력 행보가 엿보이는 삼성. 두 회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